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전 첫 경기를 뱀띠 기사간의 라이벌 대결 김지석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로 시작합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지석 구단과 강도윤 구단 이 두 기사는 신인 시절부터 라이벌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모두 이 초일류 기사로 성장을 해서 아직까지 라이벌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인 시절 때는 강도윤 구단이 먼저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네. 그 이후에는 또 김지석 구단이 조금 더 성적이 좋았다가 또 작년에는 또 강도윤 구단이 성적이 좋으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 초일류의 자리에 서로 올라왔거든요. 네. 두 기사 간의 상대 전적도 만만치 않고요. 오늘 대결 정말 피말리는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좋은 자극제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지석 구단과 강도윤 구단 대국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입신들이 모여 최강 자리 가리는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드디어 최강의 8인이 선정됐습니다. 8강전의 첫 경기는 동갑내기 절친 두 기사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입신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8강전의 첫 대결인데요. 보통 이렇게 대국이 있는 날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나요? 보통 일단 이 시합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바둑을 좀 두면서 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평소에는 좀 피곤해지기도 해서 그냥 그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지석 구단이 카누 포인트 그리고 상대 전적상으로는 조금 앞서고 있잖아요. 오늘 대국 어떨 것 같아요? 네, 뭐 전적상으로는 조금 밀리는데 사실 네, 실력으로는 제가 좀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수익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오늘은 전투보다는 장기전으로 이끌 생각입니다. 겸손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절친 김지석 구단이 강동윤 구단을 1시간 안에 끝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자신감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뭐 실력이 세니까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김지석 구단에게 선전포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1시간보다는 더 길게 바둑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갑내기 절친과의 대결인데요. 평소 강동윤 구단은 어떤 친구인가요? 강동윤 구단은 뭐 인터뷰 같은 데서도 가끔씩 보여주듯이 평소에도 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요. 좀 재밌는 친구예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김지석 구단 굉장히 당당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승리하게 되면 윤준상 구단이나 원성진 구단과 붙게 됩니다. 어떤 기사와의 대결을 더 기대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두 기사 다 좀 전투적이고요. 또 좀 적극적인 기풍이라서 뭐 두게 되면은 뭐 승패에 상관없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뭐 누구랑 오늘 이겨서 만약에 두게 되면은 뭐 누구랑 두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 또 올해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좀 더 특별하게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20대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20대 마지막이라서도 그렇고 또 작년, 재작년 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평소보다도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아직까지 올해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20대 마지막 맥심 커피배를 나란히 함께할 김지석 구단과 강동윤 구단. 하지만 오늘 4강행 티켓은 한 장뿐인데요. 재미난 승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장에서 안수민입니다. 네, 두 기사 인터뷰 잘 봤습니다. 자, 강도윤 구단이 평소 이 톡톡
튀는 입담을 발휘를 하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강도현 구단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네. 잔잔하게 인터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통통 튀는 네. 그런 인터뷰를 할 때도 있고요. 지금 1시간 만에 뭐 끝내겠다 이 이야기 시작은 네. 사실 강도현 구단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현 구단이 이제 16강전에서 김성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선수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1시간만 버티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네. 이제 김지석 구단이 승리한 다음에 참 엄살이 많은 친구다. 아, 그러니까 네. 친구가 말한 대로 1시간 안에 좀 끝내도록 하겠다. 그렇죠. 과연 오늘 대결 언제 끝날까요? 네. 김지석 구단이 이 강도윤 구단의 인터뷰에 답례를 했다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자, 강도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 힘이 강한 이 두 기사 과연 언제쯤 승부가 날 수 있을까요? 오늘 대결 정말 궁금합니다. 자, 먼저 대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8명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8강전 첫 경기 김지석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경기가 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옆조에는 원성진 구단과 윤준상 구단이 기다리고 있군요. 자, 역시 강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카누 포인트 3위, 강도윤 구단이 카누 포인트 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전 첫 경기 라이벌 매치로 시작합니다. 강도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자, 강도윤 구단 89년생의 기사고요. 2002년에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2008년 명인전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구단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지석 구단 역시 89년생의 기사이고요. 2003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3년 GS 칼텍스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구단 승단 성공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결도 역시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이 주어지고요.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돌은 미리 가렸고요. 김지석 구단의 흑번, 강도윤 구단의 100번입니다. 자, 두 기사의 프로필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입단 연도나 구단의 오른 시기를 보면은 약간씩 강도윤 구단이 좀 빨랐네요. 네, 사실 저는 저보다는 이제 후배 기사들이죠. 이 두 기사가. 근데 연구생 시절에 어땠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두 기사 모두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제 천재라고 소문이 네. 났었던 그런 선수들이었고, 근데 희한하게도 항상 강도윤 구단이 먼저 좀 이름을 알렸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세계대회 우승도 먼저 차지했고요. 하지만 김지석 구단이 2013년, 2014년 이때 보여줬던 활약은 정말 뭐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사실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1위 자리가 박정환 구단이 아니라 김지석 구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한 번 두 기사가 1, 2위를 계속 하고 있다가 세계대회 이제 LG배 세계기항전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그때 김지석 구단이 강도윤 구단에게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으면은 랭킹 포인트 1위를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역전패 당하면서 조금 이제 슬럼프가 왔다. 물론 슬럼프가 왔다고 하기에는 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 폭발적인 성적에서 조금 뭐 브레이크가 걸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적인 측면에서는 강도영 구단이 먼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래서 동갑내기 대결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제 바둑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동갑내기들의 바둑은 그냥 무조건 재밌다. 네, 그러니까 랭킹이 상관이 없다는 그렇죠. 말이죠. 랭킹이 상관이 거의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어릴 적부터 이제 친구이기도 하면서 근데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친구한테는 꼭 이겨야지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랭킹이 뭐 많이 높아도 그 동갑내기끼리의 대결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기사 같은 경우는 실력도 비슷하고요. 네. 랭킹도 비슷하고 성적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도 비슷하고 네. 모든 게 다 뭐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훌륭한 경기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승 김지석 구단이 앞서 있지만 또 최근 강도영 구단이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선수의 대국을 지금까지 진행됐던 걸 좀 봤어요. 쭉 네. 예전 기본부터 쭉 한번 봤는데 패턴이 있더라고요. 김지석 구단이 확실히 공격적이고 강도영 구단이 타계. 그러니까 타계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공격이 성공한 바둑은 김지석 구단이 승리를 거둬갔고 결국 그 대마가 타계를 거둔 판은 강도영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최근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강도영 구단의 타계가 굉장히 잘 풀렸었다. 그렇게 보이는 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대결도 공격과 타겟 패턴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강도영 구단은 대국 전에 인터넷 대국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보통 기사들이 사실 물론 뭐 대국전에 그 컨트롤하는 게 네. 다 달라요. 다 다르긴 하는데 글쎄 저는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대국 자체가 좀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네. 물론 감을 찾기 위해서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이제 감을 찾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뭐 피곤한 게 우선이냐 이제 네. 그런 걸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음, 하지만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경험이 많은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시합 전에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네. 또 자기만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이제 속기 대국으로 또 특히 저녁에 시작하는 대국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뭐 잠을 상당히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거의 바로 대국장으로 온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뭐 회사 나가서 한창 일해야 될 시간에 그냥 자고 있고 네. 그러니까 패턴 자체를 좀 일어나서 딴 생각이 별로 들기 전에 그냥 바로 시합장에 올 수 있게 그렇게 맞추는 뭐 기사들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오전에 몸을 힘들게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아, 정신을 깨우는군요. 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낮잠을 자요. 아, 네. 네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다들 네.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역시 생활 패턴은 시합에 맞춰져 있겠죠. 자, 오늘 강도영 구단은 인터넷 대국을 하면서 좀 연습량을 좀 올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선수들이 프로 기사들이 사실 인터넷 대국이 없으면 실전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라도 혹시라도 인터넷 대국을 별로 싫어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달에 세계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지석 구단이 어떻게 보면 이 바둑 들어서 첫 번째 좀 장고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협공 쪽이 될 것 같아요. 협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좌변 쪽 이곳을 다가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모양을 키우는 이 정도 수를 둘 수도 있고요. 날일자로 두는 것도 뭐 물론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좀 평범하게 판이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김지석 구단의 스타일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둔다고 해서 바둑 자체가 뭐 이상하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네. 기풍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받아주는 것보다는 협공이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김지석 구단은 생각 시간 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정석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네, 역시 협공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네. 협공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이제 판을 가져가느냐 네. 그런 정도 이제 선택인데 역시 김지석 구단의 기풍으로는 협공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딜 둬도 정석이기 때문에 또 한 판에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협공 김지석 구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강동윤 구단은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되는 거는 가장 이제 무난한 정석 이것을 택하는 거고요. 이것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도 이런 정도 들어가는 네. 막는다면은 젖혀서 강동윤 구단의 대국을 보면은 이 진행도 곧잘 나오거든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도 바둑 팬 분들께서 이 정석을 선택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간명한 정석 있잖아요.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뛰고 흑도 이제 귀로 받아줄 때 뭐 날일자 벌리고 네. 또 눈목자로 달려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수순이 짧은 간명한 정석인데 이 정석은 프로 시합에서는 거의 못 봐요. 많이 나오는 모양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백 쪽에서 이제 보통이라면은 이곳으로 이제 두 칸 벌리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돌이 아무래도 이 선으로 좀 낮아지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흙이 들여다보고 가장 이제 간명하게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서 또 네. 모양을 정리하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흙보다는 백 쪽에서 잘 두지 않습니다. 아, 보통 잘 안 나오는 정석이 재평가가 돼서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행이 아니어서 안 두어지거나 보통 이런 식인데 이 정석이라면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이론으로 봤을 때는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한 정석이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하지만 모든 정석이 다 그렇듯이 네. 주변 배석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 배석에서 그렇게 둬야 되는 배석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둬야 됩니다. 네. 지금 배석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느슨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김지석 구단이 이 장면에서 이제 생각을 할 만한 것은 역시 뭐 붙이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맞고 넘어갈 때 네. 지킬 수도 있고요. 두텁게 아니면 이래놓고 뭐 손을 뺄 수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이곳을 둘 때 여기까지 둘 때가 최근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귀를 튼튼하게 정리를 하는 데까지 많이 두어지는데요. 자, 백이 좀 수순을 뒤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젖혔을 때 김지석 구단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네. 그 위로 올라가는 이런 비슷한 모양도 정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정석인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수로 여기 이제 늘었으면 백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끼워 있고 백이 이곳을 지키고 흙이 뭐 중앙을 막고 이런 식이 돼요. 지금 여기 돌이 3개가 없는 거고. 근데 네. 백의 실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사실상 뭐 정석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화점에서 날일자 두고 두 칸 높은 협공 다가오고 붙이고 3-3 들어갔을 때는 맞고 여기 젖힌 이상에는 거의 지금 같은 진행밖에 없어요. 아, 느는 거는 넘어가서 백의 실리가 너무 크고 막는 것은 네, 아예 귀로 막는 건 백이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또 중앙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지금 실전 진행이 거의 뭐 최선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모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요. 자, 이 수순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연결하는 수순이 필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국 포석은 상당히 무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두 기사가 두어졌던 바둑을 보면은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한 대마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큰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바둑으로 많이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바둑은 상당히 무난하게 서로 조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은 곧 출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상귀 정석 부분에서 많이 시간을 할애했고요.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장면은 좀 당연한 자리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키는 방식을 놓고 고민을 하는 걸까요? 지키는 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맞고 손을 이제 뺄 수도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젖히고 호구 치면은 귀가 바로 이제 패가 되거든요. 네. 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어서 넷, 여기를 이제 한 칸 띄어서 지키는 수도 있긴 있는데 집 자체로 약간 손해이기 때문에 잘 두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포석 단계에서 내가 저기는 너무 가고 싶어. 아, 좀 이럴 때는 집으로 손해여도 이제 귀의 맛을 없애는 의미에서 한 칸 뛰는 수를 둘 때도 있긴 한데 네. 거의 잡고 여기를 지키는 이런 식으로 들 때가 더 많아요. 한 칸을 띄어도 그래도 맛이 좀 나빠 보이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네. 이제 젖히고 호구를 쳐요. 그러면은 단수를 친다면은 바로 패를 하고요. 네. 하나, 흙이 호구를 둔다면 넷, 백이 다섯, 훗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일곱, 손을 빼요. 나중에 이제 아. 단수 치면 다시 또 패로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로 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한 칸 띄워놓으면은 백이 젖히고 막을 때 이곳을 둡니다. 네. 여기를 호구 쳐요. 이곳을 둘 때 흙이 이 자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흙의 선수로 다른 곳을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한 수 차이가 나는군요.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가장 이제 무난하게 둔다면 한 칸 뛰는 것. 하지만 좀 실리 쪽을 생각한다면은 우변 쪽 다가가는 것. 우변 쪽 다가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섯, 여섯, 흙이 우변 쪽으로 일곱, 다가갔을 때 여덟, 백이 아홉, 나중에 공격 당할 일은 없을까요? 흙은 이제 이 돌을 뭐 하변 쪽 모양을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따내든지 있던지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수단도 있고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그냥 여기를 다 이렇게 쭉쭉쭉쭉 밀고 나가서
이 백 전체를 압박하는 이런 수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바로 두기는 좀 힘들고요. 네. 주변 배석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냥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공격 쪽을 생각해 보느냐 네. 두 가지를 좀 놓고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변 이 자체 모양만 놓고 본다면은 이 흑 한 점이 30초. 어떻게 보면 패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패석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섯. 흑도 배석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좌변부터 지금 두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정석 이후에 또 하나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이것도 거의 뭐 정석처럼 두어지는 네.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흑의 집을 조금 이렇게 줄이면서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좌상기가 거의 확정가처럼 변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거죠. 30초. 하나, 둘, 자 실전에서는 중앙으로 나릴자를 했는데 이선으로 나릴자 하는 수법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별로 두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리로 본다면 이제 이선으로 두는 수가 조금 더 나은데 네. 이선으로 두면은 흑이 일단 여기는 뭐 하나 선수를 하고 네. 여기를 붙이고 뭐 한 칸 정도 띄어서 백이 사실 집으로는 이게 득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앙 쪽이 흑이 전체적으로 좀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둘 때도 있지만 이 진행보다는 실전에 강도현 구단이 택했던 위쪽으로 둬서 흑을 눌러가는 쪽으로 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 옛날에는 이렇게 이선으로 나릴자 하는 수도 많이 두어졌었던 것 같은데 30초. 요즘에는 거의 중앙 쪽으로 많이 두는군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김지석 구단의 손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기 위로 밀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아, 받아준다면 넘어가서 엄청난 득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둔다면은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여기를 이제 뭐 나릴자로 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예 중앙 쪽으로 가는 거를 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아, 필연의 수수는 또 아니었군요. 여덟, 아홉. 이건 뭐 거의 100%인데요. 그러니까 둘지 안 네. 둘지는 모르겠지만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확정입니다. 네. 초입기를 하나 사용할 정도로 지금 착점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두고 씌우고 이게 지금 축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절묘하게 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돌이 관련이 없어서 비켜가네요. 네, 흑 쪽에서는 오히려 30초.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위쪽으로 두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네요. 자, 그렇다면 애초에 백이 이선으로 나릴자 했을 때와 흑이 이제 중앙으로 연결하는 모양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약간은 엷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뭐 흠집이 안 남나요? 여기를 이제 나릴자를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도 지금 축이 안 됐잖아요. 축이 네.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백 쪽에서 반대쪽으로 지금 하나 끊어놓고 넘어가고 30초. 이곳을 잡으면 끊어서 둘, 이 석점을 잡는 쪽으로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단수를 쳤는데 네. 백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패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김석 구단이 이 수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수를 치나 나릴자를 했으나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괜히 강도윤 구단에게 좀 선택의 폭을 하나를 더 준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둘, 셋, 넷,
이 패 자체가 별 부담이 없다는 뜻인 걸까요? 부담이 없을 수는 없죠. 이 패가 지금 흑돌이 양쪽으로 나뉘는 거고 네. 부담이 없다면은 차라리 백이 없죠. 지금 당연히 둘 다 부담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어느 쪽이 더 부담이 없냐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흑의 모양이었으니까 30초. 하나, 둘, 백은 나가야 돼요. 지금 따낼 수는 없습니다. 따내면은 패를 하는 게 아니라 흑이 그냥 중앙 쪽에서 막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양이. 네. 포도송이처럼 똘똘 뭉치는군요. 흑도 여기를 이을 수는 없어요. 넘어가면은 그냥 말 그대로 흑이 양쪽으로 돌이 갈라지면서 양곳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흑은 여기를 막고 따낼 때 이때부터가 네. 좀 어렵거든요. 이때 그냥 자체 팩감을 사용해 가야 되나요? 팩감이 그냥 어디 있죠? 팩감은 없고 그냥 이렇게 호구 정도를 쳐서 네. 백으로 하여금 있게 하고 이런 뭐 것을 중앙 쪽으로 이제 하는군요. 나간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진행은 백 쪽이 조금 더 두기 편할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단수 친 걸로는 날일자가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까는 이 백에게 흑석점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싫었을까요? 실리를 내어주는 것이? 30초. 근데- 하나, 둘, 근데 백이 지금 강도영 구단 여기를 젖혔는데 그걸로 사실 한 칸 뛰었다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건 저는- 팩감을 사용한 거죠? 참 이걸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한 곳에 뒀는데요. 기세상은 일단 뭐 받고 싶지는 않은데 기세상 둔다면 여기를 그냥 끊고 네. 흑이 이곳을 둘 때 빵따냄이나 투면은 다 일단 접수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은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기가 어려우니까 좀 차라리 바꿔치기 쪽으로 가자 지금 이런 뜻이긴 한데요. 강도윤 구단 측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아예 더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친다든지 해서 작게 되었을 때 단수 친 거 이거는 이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교환이. 네. 만약에 이제 해소할 생각이면은 그냥 끊어서 있는 거는 조금 밋밋하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소하고 싶진 않고 그냥 차라리 단수 치고 끊어서 이렇게 둔다면은 가장 좀 깔끔하지 않을까 모양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패를 할 때는 패를 졌을 때 이 데미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형태는 어떤 건가요? 이 양쪽이 분리가 되는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심각도를? 지금 뭐 좌하기 정도는 뭐 당연히 흑 입장에서는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이 돌 같은 경우는 탄력이 많아서 잘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이 많다는 뜻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잡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 끊어서 잡는 거 이 한 점을 거의 흑이 선수성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물론 뭐 완벽한 선수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게 본다면은 또 탄력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강도윤 구단 입장에서 생각할 것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치고 끊어서 해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강력해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좌변 쪽을 압박하느냐 아니면 받아주고 따낼 때 좌하기 연타 쪽으로 좌하기를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좌하기 연타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든지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좀 더 편할지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패의 대가로 2번을 두는 것과 패를 해소하는 것 완전히 작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강도윤 구단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좌변 쪽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뭐 이렇게 밋밋하게 두는 거는 워낙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지금과 같이 패감을 써서 뭐 바꿔치기를 할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게 더 낫겠네요. 바둑 자체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 두더라도 100은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소를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좀 기세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좌변과 우변 대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강도윤 구단 두 동갑내기 기사 간의 라이벌 매치. 역시 초반부터 불꽃 튀기는군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강도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 8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 수순을 조금 보여드린다면은 여기를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이 따내자 강도윤 구단이 끊어서 패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뒀어요. 그러자 지금 잊고 다시 지금 따낸 상황입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나를자를 씌웠다는 것은 30초. 모양을 하나, 좀 더 무겁게 만들려는 뜻인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네. 흑이 이렇게 다섯, 이어서 두기에는 6, 굉장히 답답할 일곱. 것 같아요. 네. 8, 그러니까 9. 좀 정말 이렇게 두기는 싫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까지 두면 저는 그럼 끊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본 거네요. 그냥 끊어서 단수 치면 따내고 뭐 무조건 이제 만패불청 네. 이렇게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 정도라면 여기서 강도윤 구단이 해소를 해도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득을 봤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두고 30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큰 이득을 봤죠. 하지만 네. 셋, 지금 가만히 보시면 네. 흑이 한 수를 다섯, 손을 뺀 상황이기 여섯, 때문에 7. 전체적으로 여덟. 본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묘한 타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윤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익기를 못했을 리는 없고 흑이 네. 넘어가는 거는 워낙 중앙 이 모양이 좋아서 지금 당연히 백이 좋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30초. 김지석 구단 입장으로는 지금 바둑이 좋다 이렇게 넷,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다섯, 하지만 여섯, 그래도 뭔가 일곱,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여덟, 이 정도면은 아홉. 굉장히 선방했다. 음. 그렇게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강도윤 구단이 우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다고 보고요. 네. 좌변만 놓고 봤을 때 처음에 김석 구단이 정석을 비틀어 갔거든요. 그렇죠. 그 모양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중앙 쪽으로 보면 당연히 백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빵따냄을 했고 여기 날일자까지 왔고 하지만 집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0초. 왜냐하면 하나, 원래 둘, 모양대로 한다면은 셋, 넷, 다섯. 이렇게 다 막혀서 좌상기가 사실상 그냥 집이라는 거거든요. 확실한 집이라는 건데 네. 지금은 여기가 뭐 다 막히는 것이 다 후수잖아요. 당연히 집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분은 백이 좋지만 실상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다. 누가 네. 좋은지 모르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윤 구단이 그냥 30초. 만족하지 않고 하나, 더 둘, 강하게 셋, 두는 편이 넷, 김지석 구단 다섯, 입장에서는 더 껄끄럽지 여섯, 않았을까? 일곱, 어, 8, 9.
만약에 아까 보여주신 대로 변화도로 이렇게 끊어갔다면은 패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를 계속 하기가 네.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결국은 거의 이곳을 좀 버리고 우변 쪽을 잡는 그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30초. 예상을 하나, 했었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은 원래 보통 이제 두 선수의 대결은 김지석 구단이 집은 좀 없어도 공격, 이제 네. 강동윤 구단이 집이 많고 타게 항상 거의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반대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오히려 김지석 구단 쪽이 굉장히 이제 실리로 아, 흔히 말하는 이제 실리로 달리기 시작했고 네. 강도현 구단은 좋던 싫던 중앙의 두 텀으로 30초. 뭔가 하나, 판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셋, 상황이 되었습니다. 넷, 16강전 여섯, 그 일곱, 윤준상 구단도 여덟, 작전을 아홉. 일부러 바꿔서 둔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또 절묘하게 성공을 거뒀었어요. 아, 자, 오늘 그렇죠. 두 기사도 좀 기풍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좀 작전을 일부러 갖고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 오늘은 좀 실리적으로 둬야겠다 이렇게 작전을 짰을 수는 있어도 제 생각에 강도현 구단 입장에서 오늘은 내가 평소와는 다르게 두텁게 둬서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짰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2연승한 셋, 바둑이 넷, 다 실리를 차지하고 다섯, 타결을 잘해서 이긴 여섯. 바둑인데 네. 굳이 내 스타일을 바꿔가면서까지 음, 작전을 짰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두다 보니까 기세로 이렇게 두다 보니까 네, 두다 보니까 판이 이렇게 짜인 거지. 네. 아마도 두 선수는 작전을 평소랑 굉장히 다르게 짜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좌변 쪽 모양이 네. 그러니까 기분은 백이 좋은데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가 네. 셋, 그러니까 넷, 이거는 이제 흑 권리라고 다섯, 봐야 돼요. 흑 권리라고 여섯, 보면은 일곱, 백이 그냥 여덟. 들어가서 정리됐을 때보다 흑집이 조금 더 낫어요. 네. 약간이라도. 근데 백집은 중앙은 두텁긴 하지만 집으로만 보면 확실히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터움이라는 것은 만약에 다 지워지면은 껍데기만 네, 남죠? 별거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백은 확정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정가는 여기가 11집, 12, 13, 30초. 14, 15. 둘, 이곳이 한 15집 정도? 다섯, 여섯, 그 정도 본다면 이제 일곱, 30집 정도예요. 근데 여덟, 아홉, 여기가 10, 17, 18, 19, 20, 21, 22, 24, 26, 28. 그러니까 거의 반면으로 보면은 이 정도? 물론 이렇게까지 많이 앞서고 있을 리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집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흑이 확정가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지금 묘하게 뒀어요. 네. 저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보통은 다가오는 게 보통인데 지금 눈목자고 어느 정도 이제 폭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 칸 정도 뛰어서 만약에 그 이후에 맛이 없이 다 집이라고 생각된다면 굉장히 크다. 하변을 둬서 하변 쪽이 집이 커지는 것보다 오히려 흙을 지켜주는 것이 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데 뛰는 수는 사실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뛰면은 백 모양이 커지니까. 네. 하지만 여기 넷, 너무 쉽게 다섯, 나오는 수가 있기 여섯, 때문에 일곱, 백이 막 모양 여덟, 자체가 그렇게 커지기는 아홉. 어렵거든요. 김지석 구단의 이수는 백이 차단하려면은 이렇게 차단할 수 있어요. 차단할 수 있다는 모양인데 아마도 네. 이러고 다시 네, 그러니까 네. 우아기와 우변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이 돌은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자, 눈목자 30초. 좀 하나, 흉마가 엷어 둘, 보이기 때문에 셋, 오히려 상대방에게 넷, 이런 차단을 좀 다섯, 유도하는 네,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여기서 남았습니다. 강도윤 구단 초읽기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윤 구단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참고들을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쵸? 이 모양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게 이 변화거든요.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 김석 구단이 물론 뭐 8, 9에 확신이 차지 않은 손놀림으로 두긴 했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 이 변화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둔 게 뻔하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저거를 두기에는 왠지 하나, 상대의 요구대로 두는 것 같기 셋. 때문에 근데 구수 말고 다섯, 또 백이 여섯, 구사할 수 있는 수법이 일곱, 있을까 싶어요. 이런 데 지- 들어가는 아홉. 것도 있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우변 쪽을. 아, 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군요. 네, 우변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돌을 흑돌을 두 텀이 아니라 이제 공격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지금까지의 흐름은 기분은 강도윤 구단이 조금 낸 것 같지만 네. 바둑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셋, 자, 이래서 이런 말이 있죠. 뭐 다섯, 바둑을 여섯, 기분으로 두면은 큰일 난다고요. 네. 네. 형세 판단을 확실하게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강전 첫 경기 89년생 동갑내기 기사 간의 라이벌 매치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대결. 자, 맥심 커피배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실시간 시청자 팝업 퀴즈. 문제를 확인하신 뒤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이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는 다시 대국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제가 미리 알고 멘트를 한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퀴즈 내기 전에 멘트상으로 제가 정답을 한번 말을 했어요. 뭐 그리고 오늘 처음 네. 시작했을 때부터 뭐 뱀띠 기사들의 대결이기라고도 뭐 했고 네, 아마도 뭐 바둑 팬 분들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아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답을 혹시 모르셔도 워낙 또 검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네.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오늘 시청자 퀴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좌변, 우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지금 우하계에서도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강도윤 구단은 우변에 이제 흑돌을 두 텀이 아니라 곤마로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변 쪽을 뚫어갔어요. 여덟, 아홉, 네, 지금 서로 상대 돌에 붙여가면서 원하는 그림이 여기 붙여갔을 때 원하는 그림. 아, 자연스럽게 이거보다도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연스럽게 흐름 타면서 이 돌을 좀 가둬보겠다. 서로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자 이제 강도윤 구단 아래쪽 기대기 전법을 하면서 만약에 우변이 아무런 돌이 없어요. 그럼 보통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보통이라면. 둘, 근데 지금은 그 상식이 통하진 않을 거예요. 다섯, 이거는 뭐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네. 일곱, 흑도 중앙 쪽으로 가는 것이 묘한 타이밍에 네. 막으면은 이어서 이때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가겠다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하변 쪽이 뭐 나를자 이런 모양으로 좀 얇아 보였는데 네. 이곳을 맞더라도 뭐 좀 전혀 아프지 않고 그리고 뭔가 하변을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앙 쪽을 이렇게 두텁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젖힌다든지 해서 막으면 끊어서 일곱, 그러니까 뭔가 우변 쪽을 넘어가자고 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저런 수들이 은근히 또 실리로 큰 수인 것 같아요. 일단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최대한 깔끔하게 우하기 집을 확정가로 만들면서 우변 쪽을 정리를 하겠다. 네. 그런 뜻이고요. 음, 강도윤 구단은
우아기 쪽은 이미 깔끔하게 집을 내어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변 쪽을 아마 최대한 좀 압박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김석 구단의 공격, 강도영 구단의 타겟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아니요, 지금 김지석 구단의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네. 김지석 구단의 공격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면은 네. 그냥 바둑 자체가 김지석 구단이 좋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칠리가 확정가가 흙이 많은데 흙에 공격까지 하고 있으면은 아. 안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우변만 놓고 본다면 네. 싸움의 주도권은 백 쪽이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아홉, 백은 지금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얻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상대방 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침투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상대방이 먼저 젖혀가는 것이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강도영 구단이 먼저 젖혀가네요. 글쎄요, 여기 젖힌 거는 정확히 무슨 의도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 막는다고 해도 둘, 셋, 넷, 어차피 뭐 끊고 위로 끊는 이런 진행이라면은 이 돌이 있으나 없으나 거의 뭐 똑같거든요. 이으면 똑같군요. 네, 거의 뭐 달라질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젖히고 난 다음에 뭐 달라지려면 바로 이런 곳을 둬서 뭐 모양을 잡을 거라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약간 얇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모양상 네. 굉장히 괴로울 게 뻔하기 때문에 셋, 두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네. 남았습니다. 강도영 구단 초읽기 한 번 사용을 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사용은 약간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결국은 모양상은 네. 이곳을 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있는 게 신경 쓰이는 게 여기 따내는 것이 지금 선수잖아요, 흙이. 네. 그러니까 지금 강도영 구단이 걱정하는 게 마지막, 그냥 여기 따내고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싫다. 이거라면은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여덟, 아홉, 진짜 그 고민을 한 거네요. 근데 이거는 네. 따내고 여길 젖힐 때 지금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일단은 잘 감이 안 와요. 결국 위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를 보강을 안 하고 만약에 여기 이제 치받고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여기를 차단한다. 네. 탄수 치고 끊으면은 30초. 하나, 이거는 백이 셋, 뭐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 진행이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먼저 중앙으로 자, 기분 좋게 젖혀갑니다. 저는 우변 쪽의 변화는 뭔가 백이 확실히 좀 기분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아기 같은 경우는 흙이 단단하게 확정가로 됐고 우변의 돌이 백이 뭔가 흙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곳을 뚫고 갔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득인지가 의문이 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일단은 늘어야 돼요. 여기는. 일곱, 여덟. 김지석 구단도 중앙을 젖혔다는 건 그냥 여길 늘고 지킬 때 중앙 쪽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굳이 뭐 안에서 넘어가는 거나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삶을 도모하겠다. 네. 그리고 중앙 쪽으로 나가야지 백의 이 좌변 쪽 두터움을 상쇄시킬 수 있다. 좀 이런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도현 구단의 수 중에서 네. 이거는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되는 수는 사실 별로 안 보였는데 네. 우변의 변화는 지금 흙이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마지막 하나,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좀 주문 같긴 했어도 그냥 차라리 하변 쪽을 뚫어가는 것이 일곱,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변을 먼저 단수를 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있는 강동윤 구단. 뭔가 일반적인 지금 수는 아닙니다. 준비해 놓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어차피 따내는 건 거의 선수라고 원래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백이 젖히고 흙이 막는 이 교환이 진행되는 건 백 쪽에서 할 이유가 지금 당장 없어요. 그렇다면 잊지 않겠다는 그쵸? 생각인가요? 잊지 않고 이제 늘겠다라는 거의 뜻이 되는데 네. 넷, 다섯, 여섯, 이것까지 지금 살릴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아홉, 저렇게 연결인가요? 다시 한번. 이거는 연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젖히면은 네. 젖히고 흙이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패를 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어도 단수를 치면은 단수. 흙이 2점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은 백이 뭐 좀 벌었을지 몰라도 흙이 워낙 두터워지니까 둘, 젖히고 셋, 이을 때 만약 여기를 잇는다. 다섯, 여섯, 단수 치고 끊으면은 여덟, 아홉, 팩이 잡을 때 이거 잡을 나가면은 뭐 이 2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2점을 뭐 살리면은 자연스럽게 중앙 넉 점이 잡히니까요. 가만히 끊어갑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길 이을 때 젖히겠다. 끊으면은 이어서 마지막 하나, 여기만 뚫고 나가면 무조건 만족이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섯, 일곱, 진짜 이 돌이 깔끔하게 사는 건 맞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전혀 뭐 예상할 수 없었던 바꿔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동현 구단이 이제 실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우변 쪽을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집을 벌기 위해서 두긴 뒀는데 네. 일단 뭐 중앙에 두터운 흙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30초. 하나, 둘, 흙도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 백돌이 양분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강도윤 구단은 이 우하 쪽의 백돌을 확실하게 안정을 취해 놓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봤을까요? 집으로 이득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네. 백이 사실 여기 단수 안 치고 네. 그냥 중앙 쪽 연결했으면은 흙과 백 서로 뭐 제가 볼 때는 둘, 둘 다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거든요. 네. 근데 다섯, 강동현 구단 생각은 여섯, 그러기에는 내가 우변 쪽 뚫어서 아홉, 뭐 너무 한 게 없다. 음, 그러니까 여기 뚫으면은 네. 한 칸 정도 뛰어서 이 2점 버리고 네. 아마도 뭐 이런 데까지 그냥 아예 둬버리지 않을까. 워낙 또 집으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동현 구단은 지금 확정가가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네. 중앙에 두텀은 내어줄지어도 일단은 좀 집을 벌어야겠다. 네. 지금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네. 그냥 이 우변 쪽의 진행만 놓고 본다면은 그 누가 보더라도 백이 좀 뭔가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 거예요. 침입한 수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자, 집을 만들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네, 역시 가볍게 처리를 하고요. 근데 희한하게 분명히 중앙은 얇아지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두고 나니까 집의 확정가는 또 비슷하네요.
장단점이 있겠죠. 이 우변이 이전에는 좀 흙이 두터운 모양, 흙의 진영이었다면은 지금은 아예 베개 집으로 굳어졌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확정과는 또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가 한 뭐 사실 이런 집은 뭐 몇 집으로 세야 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네. 한 15집에서 20집 사이거든요. 이 정도 집은 한 그냥 중간으로 보고 한 네. 18집, 여기가 11집이니까 그냥 30집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이제 30초. 11집, 하나, 음. 41, 42, 43. 셋, 그러니까 100집은 이제 43집 정도? 여섯, 45은 조금 약하고요. 여덟, 아홉, 김석 구단 지금 이곳을 두면서 우상기를 이제 다 지켰어요. 10, 20, 27, 30. 여기가 이제 한 40집이에요. 여기가 한 45집. 그럼 흙은 이제 55집. 그러니까 55집 대 41석집. 근데 이제 네. 100이 여기에 두면서 이제 100이 좀 선수 어느 정도는 선수를 잡았다고 본다면은 네. 흙이 조금 편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미세하게 종반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나, 생각이 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전에는 여덟, 두터움을 아홉. 100이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우변 쪽 100이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두터움은 좀 바뀌었습니다. 자체로 이 중앙의 백돌이 얇다고 보고 있었는데 2단까지 젖혀가네요. 가능한가요? 일단 그냥 느는 거는 밀려서 뭔가 바둑이 불리하다 보고 지금 좀 버틴 건데 네. 아마도 김지석 구단도 끊고 느는 거 30초. 이거부터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양단수 당하면 늘고 셋, 넷, 저는 제가 볼 때 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끊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빨리 끝내자는 거죠. 8시에. 네. 약속 지키나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떨리긴 하거든요. 사실 너무 떨리긴 하는데 네. 되는 순간 끝이에요. 바둑은. 물론 마지막 하나, 둘, 셋, 100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약에 이곳을 넣을 때 이 끊는 거를 못한다면 결혼을 만약에 진짜 못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2단 젖혀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느는 선택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발해서 수익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느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셋, 그게 아니라 좀 안전한 건 여기 있는 것도 있어요. 안전한 거. 여섯, 아, 네. 네. 여덟, 아홉, 초읽기를 사용을 마지막 합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그냥 확실한 득은 느는 거, 안전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어 놓으면은 사실 이어도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역시 지금 양분되어 있는 그쵸. 모양이기 이돌이랑 때문에. 이돌이 뭐 동시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양쪽을 지금 연결이 안 된다면은 수습이 불가능하다면은 흑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늘어서 백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마지막 이어놓는 것이 정말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다섯, 여섯, 그래요.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덟, 아홉, 그것까 지금 결국 있는 게 선수가 된다라는 아, 뜻인가요? 이것까지 지금 되네요. 그냥 는다 하고 제가 말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 단수 치고 따내는 거는 바로 막히죠. 이건 안 된다. 네. 묘하게 또 지금 여기를 두면은 네. 백이 양쪽 다 살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여길 나가면 나래자 씌우면은 이것도 어차피 잡혀요.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거는 하나, 꽤 둘, 큰데요. 셋, 넷, 다섯, 그러면 네. 백은 지금 백 입장에서 최선은
어느 한쪽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잡혀놔야 돼요. 뭐라도 나중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네. 근데 일단 이 변화는 강동구단이 2단 젖힌 것이 조금 무리였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는 진행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표정도 강도영 구단이 더 곤란해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표정은 뭐잘 아시겠지만 네, 네. 워낙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저는 저보다 이제 후배 기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저 표정에 당했던 마지막 하나, 네. 둘, 아니 근데 송태곤 구단도 네. 한 엄살로 다섯. 유명한데. 아, 일,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아홉. 여기로 나가는 게 모양이 흙으로 하면 굉장히 껄끄럽게 껄끄럽게 하는 만드나요? 시였나 봅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버린다고만 해도 버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 정도면은 뭐 바둑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좀 잘 그래도 위기를 네. 넘겼다? 그 정도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김지석 구단의 저 단수 친수가 셋, 꼭 필요한 네. 수인가요?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로 나가는 건 뛰어서 뭔가 백의 모양은 굉장히 안 좋아도 결국 바로 잡히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김석 구단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하나,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두 점을 버리는 거 따낼 때 다시 먹여쳐서 여기는 뭐 잡아봤자 백집 석집 넣는 건데 네. 이걸로도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은 음, 여기가 돌이 똘똘 뭉쳐서 별게 없잖아요. 네. 아, 지금 그렇게 두려고 하는 걸까요? 강도현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나가 놓으면은 그만큼 더 손해라고 보고 그냥 끊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흑도 반발할 수 없는 건가요? 나가면요? 이거는 흑도 고민을 해봐야 돼. 나가고 네. 따내는 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길 둬도 네. 이곳을 찝어서 이으면은 나가갖고 차단을 못 하거든요. 하나, 잊지 않고 나가면요? 셋, 넷, 이곳이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맛이 나쁘군요. 그러니까 이게 잘 포위가 될 듯한데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흑은 차라리 지금 여기 나갔는데요. 네.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 넣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것을. 아,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강도현 구단이 조금 욕심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네. 이곳을 둘 때 여기만 선수가 되면요. 그 선수가 거의 될 것 같잖아요. 이 정도는 네. 씌우는 것 때문에 이곳을 백이 나가야 되면은 젖히고 젖혀서 이게 못 나가거든요. 백이 못 나가요 지금. 네, 입구자가 네. 선수라고 하면은 못 맞아요. 나가요. 하나, 일단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는 게 네. 굉장히 강력할 것 같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었습니다. 주도권은 저의 네. 수익기로는 주도권은 그래도 흑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도 흑의 입구자가 선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백도 입구자로 둔다면 어떨까요? 네, 이게 더 낫겠네요. 마지막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눈에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넷, 지금은 뭐 모양 따질 네, 때가 아니죠. 입구자나 여덟, 여길 밀던가 아홉. 이것 그러니까 백은 역시 이곳만 네. 지금 선수 안 되게 두면 됩니다. 네.
모양이 지금 당장 무슨 수가 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둑이 여기서 뭐 끝이 네. 난다고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두 기사의 수읽기 대결 중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전투 잠시 후에 감상하시죠.